자, 오늘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데뷔작만으로 300만 관객을 달성한 무서운 신인 영화 감독이십니다. 뛰어난 감각만큼 타고난 꽃 미모까지 자랑하는 감독의 비주얼 깡패 이병헌 감독님. 네네. 감독이에요? 배우예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이고요. 이름은 이병헌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조금 무뚝뚝한 한국 남자고 그리고 또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터라 이런 토론식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잘 좀 해주세요. 영화 스물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대박이 날 줄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간 지점이 있긴 한데. 야, 시원시원하다. 솔직하네요. 이제 스물로 데뷔하기 전에는 어떤 조감독이나 이런 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연출부 생활도 했고 작가로 더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알만한 작품 뭐. 과속 스캔들 각색했고요. 이야. 최근에 뭐 오늘의 연애 각본 썼고요. 오. 써니도 각색했고. 뭐야? 유행어예요? 아, 이현우 씨. 하차. 아니, 뭐, 잘된 건 다 했네. 하참 하실만 한데요? 자랑 한번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도 만족해요.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거 계획하고 있으세요? 차기작 준비 중이에요. 스물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한 10명 중에 3명은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호불호가 갈렸던 영화거든요. 좀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휴먼 코미디 영화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외국인 배우 캐스팅할 생각 없나요? 여기 지금 뭐 엄청난 후보들이 여기 있는데. 준비하는 영화가 실화예요. 그 홈리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우리 홈리스 월드컵 팀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국제 경기다 보니까 다국적 배우들이 필요하긴 하죠. 풋살 경기요. 풋살. 배우 몇 명 있어요? 우리 배우 쌤하고. 있어요? 그럼요. 다니엘하고. 전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알베르토 한 2초 나왔었고요. 네. 카노스 카메라 국가대표. 국가대표 보디가드. 나 이병헌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그래요. 이런 기회 흔치 않죠. 그래요. 렛츠고. 자, 1번.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 장위안까지. 장희안, 세미까지. 자, 기호 2번. 자, 다니엘.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그 남자 역할인데요. 네,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파이팅. 형을 같이 해볼게요. 모셔줘. 네? 꼬셔. 몰입했어. 여자 잘하는데? 아니, 미국 과학자들이 한번 분석해봤는데 설렘이라는 감정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 남자하고 여자가 처음 만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사랑이란 거 웃겨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호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키스하고 부담 없이 쿨하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다른 말 묻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키스하기 싫은 거예요? 표정이 하나야. 그러면 정우성이 하자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정말? 정우성인데? 아니 너무 신기한 게 표정이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누가 좀 말려줘야 돼.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슬프게 느껴지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쌤. 너무 갈 뻔했어. 자, 장현. 네. 장현 어떡해. 나 벌써 오그라들어. 나 진짜. 벌써 괴로워. 나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은데. 어디가? 이거는 홍콩 영화 영웅 분쇄 주인공 주인발 씨 나오는 장면인데요. 친구한테 화나는 거예요. 예. 我等了3年，就是想等一个机会。我要争一口气，不是想证明我了不起，我是要告诉人家我失去的东西，我一定要拿回来。我不欠你任何东西。
我倒霉了3年，就等这么一次机会。我不想这么活下去，现在我不能再这样子。我现在这个样子，就是为了让我能够有一天出人头地。你看看你现在什么样子？出门走个路还要被人跟踪。 한국말로 좀. 어땠어요? 곽부성 생각나는데. 박부성 씨도 좀 있죠. 근데 중국이 홈리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곡하게 탈락을. 다음 분. 세미. 예, 풋살 신청 합니다. 예, 풋살 선수라서 저는 준비한 거 있는데 뭐 대한민국 팀이 잘해서 외국 팀이 계속 지고 있는데 제가 11번째 골을 먹었어요. 야, 거봐! 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했잖아! 3대1 내가 어떻게 혼자 막아! 찌고 있잖아! 차라리! 유세현 씨 같은 대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야, 거봐! 내 3번은 들어오잖아! 내 머리가 고갈 생겼잖아! 왜 자꾸 날 버리자! 나 공 아니고 공연이잖아! 고문이 팀 안 돼서 지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연기 같았어. 자, 감독님이요. 자, 그럼 이 중에 한 명을 키스하신다면. 진짜 웃겨. 이거 결정된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는 영화의 톤앤 매너가 가장 부합하는. 생활 연기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86회 비정상담을 시작합니다. 이병 감독님, 오늘 청년의 안건 발표해 주시죠. 네. 한 끗이라도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20살 청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메인이 아닌 비주류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좋아하는 건 왠지 시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뭔가 좀 특이한 거, 남다른 게 없을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음악이나 영화, 패션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주류 문화만 즐기게 됐는데요. 오죽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B급 인생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면 제 마음이 떠난다는 겁니다. 정말 보고 싶던 영화도 1000만 관객이 들었다고 하면 절대 보지 않고요. 혼자만 알고 좋아하던 식당도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가 된 이후로는 발길을 뚝 끊었는데요. 남들이 좋다는 주류 문화는 그냥 싫어지는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안건이 네. 제 마음이랑 아주 똑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유세현 씨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그게 아마 부담이겠죠. 좀 무서운 마음 때문인지 이게 조금 뭐 말 그대로 주류가 되면 제가 조금 기피하는 현상 마음속으로 있어요. 이병헌 감독님은 프로를 주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글쎄 약간 주류 비주류라는 기준을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그 전에 상업영화 각본을 작업을 했었고 또 독립영화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애매한 지점에 있었고 굳이 고른다는 비주류 쪽이 아닐까 저는. 자, 이 과거에는 대중문화에서 좀 벗어난 취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B급, 뭐 비주류, 좀 문화적 센스가 떨어지는 저급한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저 메인이 아닌 다양한 문화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비주류 문화가 역으로 주류 문화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힘이 커지고 있고요. 사실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 그렇죠. 시장이 커지는 거고 다양해지는 거고. 대표적인 예가 마니아들의 전유물이라 여기서 인터넷 개인 방송이 또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런 현상이 그 대중의 문화 소비가 질이나 급이 아닌 다양성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각국 비정상 대표 그리고 이병헌 감독님과 함께 주류와 비주류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주류 문화는 그냥 싫어지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본 안건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런 주류 문화가 싫어진대요. 이런 사람들이 비정상인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비정상이 많네요. 아 이게 비정상이라고? 신기하다. 정상인데? 정상이에요? 이병헌 감독님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비주류 문화 좋아하는 거는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대중문화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인기 생기면 나는 일부러 피하고 그래서 결과는 이 사람이 재미있는 영화는 못 보고 맛있는 식당도 가지는 못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얘기할 수도 없고 인간관계 이런 거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 이런 거도 아마 나중에는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걸로. 그런 입장인데 그 장면 지금 하는 말이랑 되게 반대하고 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지를 좋아하는 게 아이도 문제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남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저는 그건 좋아하지 않다 하면은 그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랑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그거였어. 그 콘텐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수나 아니면 그 맛집 사장님이랑 그 관계를 좋아해요. 그 맛집에 가서 내가 사장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을 가게 되면 사장님이랑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비스도 안 해주고요. 남들이 뭘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이유 자체 때문에 자기 입장 변하는 거 그거는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남들이 좋아하면 내가 싫다. 그러면 그거 허세예요. 저는 허세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막 소유기나 막 이렇게 독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혼자 즐겨 들었던 음악을 알게 되니까 그 음악이 내 앞에서 매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허세야. 제가 자기 있어 보이려고 내가 뜨는 거 나만 들어. 내가 뜨는 거 나만 듣고 나 뭘 들어. 그거 뭐야. 그래서 아까 그 여자의 사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정원사 씨 있어요. 안건 주인공이랑 똑같아요. 갑자기 뭐 독립 영화 좋아하는데 갑자기 다 좋아하게 되면 제 취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콘텐츠 안 바뀌는 거. 취향이 바뀌지 않아. 맞는 말인데. 지금까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 안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주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평균에 속하지 않다고 비정상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즐길 때 그거를 할 때보다는 얘기를 꺼내거나 아니 이걸 봤어 아니면 이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딴 사람이 못한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 하느냐에 따라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병헌 감독님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거의 지금 타일러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소유욕이나 뭐 허세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비정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안건을 제시한 사람이 직업이 뭘까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20살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자기를 이제 뭐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위치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걸 굳이 비정상으로 치부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본인의 성향은 어떠셨어요? 뭐 이런 상황들에서? 사실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정말.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비정상으로 했다가 내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감독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원래 비주류 문화차에서 저 원래 감독님 팬이었어요. 근데 스무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병헌 감독님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주류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원래 영화를 좋아했는데. 관객이 많이 들면 나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주류 비주류의 뜻부터 알아보죠. 저희가 지들한테 주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기욤 씨는 알코올, 논알코올에 대해서 비주류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자, 먼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수파를 이루는 말로 쓰이고요. 비주류는 소수파를 이루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류, 비주류는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자, 오늘 비정상회담에서 이 비주류 문화 중심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류 문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각 나라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은 그 비급 문화와 비슷한 개념 하나 있는데요. 키치라는 단어 있어요. 키치.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키치. 보통 이제 저속하다 약간 이런 뜻인데요. 약간 뭐 19세기 말부터 예술가들 사이에서 약간 하찮은 예술품? 약간 이런 뜻으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쓰긴 썼는데요. 이제 60년대 히피 문화 일어나면서 그 키치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의미로 많이 쓰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유머나 풍자를 갖춘 예술 작품 있으면 그걸 이제 키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변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단어. 비급정서? 이런 표현이 이제 원래 시작됐던 거 이제 1940년대 미국 할리우드 쪽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좋은 배우를 섭외를 해서 만든 영화가 A급 영화라면 동시 상영되는 다른 영화들은 그만큼 돈을 따오지도 못했고 그만큼 좋은 배우를 따오지 못했기 때문에
B급 영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B급이랑 A급이 동시에 상영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작할 때 B급은 어떻게 하면 A급을 이길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락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쪽으로 완전히 파고들다 보니까 그게 거의 완전히 다른 분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미치지 못하는 B급이라고 하기보다는 A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다른 장르가 돼버린 B급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이제 다른 영역을 봐도 막 히피나 힙합이나 뭐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처음에 비주류였다가 주류가 돼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류를 이기려다 보니까 또 다른 주류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